네, 그래서 뭐 아까 뭐 팬미팅 자리에서도 나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지금 한국 몇 번째 방문이시고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韓国は今回で3回目になります。私の一番海外旅行の一番最初が韓国の旅行でして、確か1998年頃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私の漫画の「富江」という作品が映画化された際にですね、プチョン国際ファンタスティック映画祭という名前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そちらの方で富江を上映するということで、映画会社の方とか監督さんとかと一緒に、女優さんも一人中村真美さんという方が一緒に来てですね、プチョンの映画祭で初めて韓国の皆さんとお会いしました。で2回目が、2014年、もう今から10年前なんですけど、ソウルの、国際漫画アニメフェスティバルという、お祭りに招待されて、で来たのが2回目で、今回が伊藤潤二ホラーハウスが大変好評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会期が延長されたということでですね、ファンミーティングも行われまして、それで今回3回目来ました。はい。 이번 방문은 세 번째 방문이시고요. 첫 번째 해외여행이 한국이셨는데 그게 1998년쯤이라고 기억하시고, 토미에라는 작품이 영화화가 되어서 처음으로 한국에 오신 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라는 곳에 감독분이랑 배우분이랑 같이 처음으로 오셨고요. 두 번째 오신 게 10년 전이신데 10년 전에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초대받으셔서 오셨고,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라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부터는 조금 이제 끊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도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이토준이 선생님이 공포 만화를 그리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정말 독보적이신 것 같아서 이렇게 공포 만화를 그리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私幼い頃、5歳ぐらいの時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家に梅津和夫先生の漫画がありまして、であと古賀真一先生のホラー漫画がありまして、それを読んでですね、自分でも描いてみたくなって描いたっていうのが最初です。ほとんど落書きのようなものだったんですけど、それが最初です。 처음에 어릴 때 5살 때쯤 우메즈 카즈오라는 분과 코가 시니치라는 호러 만화를 그리시는 작가분의 만화를 보고 나도 이렇게 그리고 싶다고 생각하셔서 낙서처럼 시작하신 게 처음 공포 만화를 그리게 된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더불어서 공포를 이렇게 탄생시키는 비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걸까요? はい、そうですね。いろんなやり方があるとは思うんですけど、現実では説明できないような奇妙なというか奇妙で怖い現象がまずそういうものを設定してですね、でそれを謎として最初に示して、でそれに付随する、事件がどんどん起きるわけですけども。その謎自体は結局解明させないっていうのが私のホラーの描き方かなと思います。 현실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기묘하고 무서운 설정을 일단 설정을 시키고 그걸 수수께끼처럼 처음에 보여준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사건들을 풀어나가고 그 수수께끼는 해결이 안 된 채로 두는 것이 이런 공포 만화를 탄생시키는 비결이라고 하십니다. 絵のホラーで絵でホラーを表現するっていうことに関して、まず現実にはありえないことを書きますので、それを読者に
本当にあり得るように、感じさせるためにですね、絵をできるだけリアルに、描くということを、心がけています。 그림으로 공포를 표현한다는 게 현실에 없는 걸 그리는 것이지만 그것을 정말 있는 것처럼 리얼하게 그리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항상 또 궁금해하는 게 이런 창작적인 영감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어내시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はい、そうですね、ネタとかアイデアはですね、日常生活の中のどっかに潜んでましてですね、特にそんな変わった状況だけで生まれるわけではなくて、本当に些細なことの中で自分が体験したことの中でちょっと心に引っかかったようなことをですね、それをちょっと、反対側から見てみたり、ちょっとひねって考えてみたりすると面白いアイデアができます。それをまあそうですね、そのアイデアだけですと、まあホラーにもなるし SF にもなるみたいな感じなんで、それを一応ホラー寄りにストーリーを組み立てるということをやってます。 소재나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봤을 때 마음에 들고 마음에 걸리는 것을 일단 채택을 한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비틀어서 생각하고 반대로도 생각을 해보면서 아이디어 자체로만 봤을 땐 SF가 될 수도 있고 호러도 될 수 있는데 그걸 최대한 호러 쪽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캐릭터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작품 중에 이토준지 선생님 자신을 투영한 캐릭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はい、これはもうあちこちで言ってるんですけど、宗一はまだ私の子供の頃の自分自身をちょっと投影させてるところがあります。ちょっと私子供の頃ひねくれた性格をしてましてですね、天の弱というか、そういったところでそういう要素を強調した形で宗一というキャラクターを作りました。 소이치라는 캐릭터가 가장 자신의 유년 시절을 투영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 스스로가 뒤틀린 성격을 어릴 때 가지고 있었어서 그걸 최대한 강조하는 형식으로 캐릭터를 풀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지? いろんなキャラクターそれぞれ愛着があ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富江がですね、デビュー作ということもあって一番愛着がやっぱりありますね。 다들 모든 캐릭터에 애착은 있지만 토미에가 역시 데뷔작인 것도 있어서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토미의 탄생 배경이 되게 궁금한데요. 이게 기괴한 모습으로 변신을 하기도 해서 이렇게 이 공포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예쁜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富江はですね、私の、中学時代ですけれども、同級生がですね、交通事故で突然亡くなるというようなことがあって、身近な人が急にこの世からいなくなったということがどうも現実として受け入れられなくてですね、で今にも何食わぬ顔で現れ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ような不思議な感覚に襲われたことがありまして、そういった不思議な感覚をですねホラーストーリーにしてみたいなと思ったのがまず最初です。 중학생 때 동급생이었던 같은 친구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그거를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걸 계기로 지금도 그런 기묘한 느낌이나 알 수 없는 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호러로 만들려고 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で富江は殺されても殺されてもまた蘇ってくるというキャラクターですので、
な感覚を表現するために設定したストーリーになります。 토미에는 죽어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캐릭터여서 그런 오묘하고 이상한 느낌을 최대한 살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でホラーというジャンルですと、特にホラー漫画ですとですね、日本では少女漫画でまず梅津和夫先生が少女漫画のジャンルでホラー漫画というのを書かれるようになってですね、そういう流れがありますので、私も少女漫画の雑誌で書き始めたということがあって、まず美少女が登場するというのがまず基本がありまして、で、ホラー漫画の醍醐味というのは私の定義なんですけど、美しいものとですね、グロテスクな怪物のようなもののコントラストを描くのがすごく楽しい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ので、富江はその両方を兼ね備えたキャラクターとして書いたということです。 호러 만화라는 장르가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게 순정 만화에서 이제 시작된 건데, 아까 말씀하신 우메즈 카즈오라는 선생님께서 시작하셨고, 선생님께서도 순정 만화 잡지에 연재를 하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런 순정 만화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미소녀가 반드시 등장을 하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호러 만화의 정의가 아름다운 것과 징그러운 것을 합치는 것이 재밌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을 하셔서 토미에가 그 두 가지를 다 가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작품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다 이제 독자들의 몫이기는 하죠, 해석은. 근데 이제 작품마다 어떤 특성, 상징들을 가지고 있을지 저희 자체로도 참 궁금한데요. 그래서 특히 저희 유명한 소용돌이나 아니면 토미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토미에는 말씀도 주시긴 했지만 내포하고 있는 의미나 상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富江はそうですね、まず最初に殺されるっていう設定でしたので、クラスメイト全員に殺されるというちょっと多少無理のある設定だったんですけど、そういうのを設定するにあたってやはり非常に嫌われた存在としてキャラクターを設定する必要がありまして、でそれって嫌われる人の特徴みたいなものを考えてですね、人間のエゴイズムとかですね、あと自己顕示欲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私自身も若い頃のそういった感情を持つことがありましたので、そういうものにちょっと興味がありまして、토미에는 일단 교실 모두에게 죽임을 당하는 설정을 가지고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 캐릭터라는 설정이 필요했어서 그 토미에라는 캐릭터 자체가 미움받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애라든지 잘난 척이라든지, 선생님 스스로도 어릴 때 그런 느낌을 또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고, 그런 좋지 않은 인간의 성질을 상징하고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で渦巻きはですね、渦巻き模様という本当に太古の昔から古代人が遺跡に模様を描いてみたりとか、非常に古くからある模様ということで、人間の根源的な意味を持つ模様なんじゃないかなと仮説を立てまして、で漫画を連載していく中でその渦巻き模様というものをですね、その意味を解き明かそうという野心を持って書き進めたものでしたけども、結局その正体、渦巻き模様の正体はたどり着け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이 우즈마키라고 하는 소용돌이 모양이 태고부터 원초적으로 고대인들이 유석 같은 데나 이런 곳에 그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부터 있었던 이 모양이라는 것에서 근원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가설을 세우시고 그 의미를 풀어가보자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결국 아직 풀지 못했다는 결말입니다. 거기까지요. 네. 그 다음은 저희가 그 그림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세밀하고 되게 섬세한 그런 그림체가 저희들한테 공포감을 더 많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림을 그리실 때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はい、先ほども触れた気がするんですけど、ホラー漫画、ホラー漫画に限らないんですけど、SF とか超自然現象を扱う場合はですね、やはり現実にはなかなかありえないような、特に私だと突飛な現実離れした題材を扱うことが多いので、なるべくその口頭向けにならないように読者にですね、そのストーリーを信じていてもらうためにですね、絵の説得力を持たせるっていうことが重要かなと思いまして、なるべくリアルな絵の表現をしてですね、立体感とかですね、質感なんかをリアルに表現するようにしてます。 호러 만화뿐만 아니라 SF 초자연 현상을 다루는 모든 만화들이 그런데 현실에 없을 것 같지만 현실에 있는 소재를 최대한 쓰려고 하면서 독자가 그 그림 자체를 현실이라고 믿을 수 있게 그림의 설득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리얼하게 그리려고 하고 입체감이나 질감을 살리면서 그게 진짜로 독자들이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림체를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 작가님만의 독특한 스타일은 또 이제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そうです。なるべくこうリアルに描くっていうのを申し上げ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絵の基本なんですけど、デッサンの狂いをなるべくなくしたい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て、で絵を描く際にデッサンの狂いをこう反対側から絵を反転させてみたり、こう火にかざして透かしてみて、そうすると反転するとこうデッサンの狂いなんかが分かりやすいので、そういうことで修正しながら描い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がしてもいいですかね。 데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데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고 싶으셔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린 그림을 반대로 뒤집어 보거나 빛을 비춰봤을 때 이게 무너져 있는지 아닌지를 최대한 확인하시면서 그리시면서 이런 스타일이 탄생하게 되신 것 같다고 하십니다. 네. 저희가 또 아까 팬미팅에도 많이 말씀이 나오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작가님 스스로는 어떤 공포를 가장 무서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個人的には怖いことがたくさんありますので、もちろん死後ほのめかすものは全て怖いですし、あとはホラー漫画とかストーリーを作る上で恐怖というのはどういうふうに描くのがいいのかと考えた時にですね、まず超自然現象の謎めいた事件が起きたとしまして、でそれがどんどんその現象に付随する恐ろしい怪事件が起きるんですけども、その謎は解き明かされることがなくですね、そのままそれでもその恐ろしいほのめかしはどんどん身近に迫ってくる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描き方がやっぱり恐怖を
煽り立てるテクニックかなと思います。 무서운 게 정말 많지만 죽음을 부르는 모든 것이나 죽음이 무섭다고 하시고요. 호러 만화라는 스토리를 만들면서 공포를 어떻게 그리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초자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 가운데 있는 또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은 채로 두면서 그런 테크닉을 쓰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질문 주신 내용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테크닉에 관련된 대답을 한 번 더 해주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가장 무서워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작가님의 작품 중에 스스로 가장 무섭다고 느끼는 작품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私のホラー漫画は設定がちょっと突飛すぎてあまりこう心霊的な怖さ幽霊が出てくるような怖さを表現できてるとはちょっと思ってなくてですね、むしろ SF に近いようなホラーが多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そんな中で数少ない怖いなと思ったのはですね、初期に書いた悪魔の理論っていうですね、非常に短い短編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れは何ですかね、人にこう死ぬことを勧めるという恐ろしい理論を理屈を考えついて、その理屈を聞くと本当に死を選んでしまうというですね、そういうストーリーだったんですけど、その悪魔の理論を聞かされた主人公がですね、自分の死に場所を探して歩き回るさまようシーンがちょっと怖いかなと思った記憶があります。 작가님 작품의 설정 자체가 유령이나 귀신 같은 게 아니고 SF의 그 느낌에 가까운데 초기 작품 중에서 악마의 이론이라는 아주 짧은 단편이 있는데 이 단편 이야기가 사람에게 자살을 추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듣게 되면은 그 스토리를 듣게 되면 나도 자살을 하게 되는 설득에 의해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 주인공이 그 이론을 듣고 자기가 죽을 곳을 찾으며 돌아다니는 장면이 스스로 느끼기에 무서운 장면이라고 느낍니다. 네, 뭐 이제 그 작가님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물론 다른 여러 장르의 만화가가 있겠지만 공포 만화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공포 만화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실까요? そうです。私もホラーを描いていて本当にホラーっていうのは怖いんですけどゾクゾクして子供の頃はゾクゾクしながら楽しんで読んだっていう記憶をいまだに持ちながらですね、そういった子供の頃のワクワク感というものをいまだにモチベーションとして自分の中心を盛り上げる材料にしてますんで、これからホラーを目指す方もですね、そういった自分の子供の頃怖い話を読んだり漫画を読んだりしてゾクゾクした感覚を常に持ち続けて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をモチベーションにして、漫画だけじゃなくてですね、いろんな芸術とか漫画以外のことにも興味を広げてですね、視野を広げて自分なりの新しいホラー漫画を生み出してい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います。 어릴 적에 무서웠지만 섬뜩하면서 보고 있었던 그런 공포 만화들이 재밌었던 두근거림이 아직도 지금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데요. 나를 동기부여시키는 어릴 적 이야기라든지 그런 무서운 느낌, 그런 동기부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화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예술이라든지 그런 것에도 집중을 하면서 자기만의 새로운 호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은데요. 다음 작품의 소재는 그리고 공개를 앞두고 계시는 작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まあ、基本的にはオリジナルのホラーをたくさん書きたい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まあ、今準備しているのはですね、原作付きのストーリーで、まあ、日本では「白芸」っていうタイトルでメルビルっていう作家の現代がモービー・ディックという白いクジラの小説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を、ホラー仕立てにしてですね、いろいろ超自然現象を加えたりしながらホラー作品としての白芸を今準備しております。 오리지널 호러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금 그리고 있는 건 원작이 있는 모비딕이라는 원작을 가지고 그걸 호러 만화로 해서 최대한 초자연 현상을 넣어가면서 호러 버전의 모비딕을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 공개가 되는지 일정도 말씀 주실 수 있나요? ちょっと今準備がもう本当に遅れに遅れていましてですね、本当ならもう連載始まって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けど、来年の、前半には連載が始まるようにしたいなと思ってます。 준비가 지금 많이 늦어져서 사실은 이미 연재가 시작되었어야 했는데 최대한 내년 상반기에는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이 기자간담회와 팬 미팅을 위해서 작가님이 오전에 오셔가지고 저희 그 지하에서 하고 있는 이토준지 호러하우스를 직접 관람을 하셨어요. 그 저희 스태프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직접 밧줄 잡고 6명씩 들어가서 진짜 경험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그 한국 전시를 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今日午前中にホラーハウス実際体験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けども、私が作り出したキャラクターが実際に現実のものとしてですね、役者さんが扮しているんですけども、その役者さん、これ役者さんって言っちゃっていいですか役者さんの演技がすごくてですね、迫力がすごくあって、もう迫り来る恐怖が現実になったという感じですね。すごく怖くて面白かったですね。 오전 중에 와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밧줄을 잡거나 해서 경험을 했는데 내가 만든 캐릭터가 이렇게 살아나서 움직이는 모습을 봤고 배우분이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박력있고 다가오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어서 무섭고 즐거웠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11월 3일까지 연장 전시를 종료하고 나서 그 12월부터는 그 부산 전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작가님도 한번 부산에 또 모시고 싶은 생각도 있고, 혹시 부산은 가보신 적이 지난번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와보셨더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또 한번 와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プサンはまだないですね。 부산은 아직 가보신 적은 없다고 하십니다. 네. 혹시 그러면 한번 와보시는 건 어떠실지 그때도 もう行きたいですね。 가고 싶습니다. 네, 꼭 저희가 초대할 테니 꼭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はい。ぜひ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저희 이제 뭐 마지막으로 그 지금 이제 그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는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고 또 전시를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에게 한 말씀 각각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私の漫画はですね、そうですね、なんでしょう、なんて言ったらいいんだろう。さっきも言ったんですけど、
まあ、ほぼ私の漫画の設定は現実には起こり得ないことを書いていますんで、まあ、自分の身にこういうことは起こらないという安心感を持って安心して読んでいただけたらなと思いますね。でこのホラーハウスはですねそういうわけにいかなくてですね、実際にこのモンスターやお化けや怖いキャラクターが襲ってきますんでですね、その辺はちょっとまあでも決して危害も加えることはありませんので漫画よりはちょっと安心できないんですけどまあそれでもキャーキャーワイワイ叫びながらですね楽しんでいただけるのが一番いいかなと思います。 작품 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품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작품을 쓰고 있으니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라는 안심을 가지고 안심하면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전시 관련해서는 안심은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소리도 지르면서 몬스터 귀신 캐릭터들이 오니까 피해는 안 입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치만 안심은 하지 말면서 소리도 지르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궁금한 내용들은 너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쭙고자 하는 질문들은 다 드렸고요. 혹시 기자님들께서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SR타임즈 신문실입니다. 그 작가님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좀 질문을 드릴 게 뭐냐면은 아까 새로운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 뭐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한국에서 영상화를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최근에 이런 논의라든지 뭐 접촉이라든지 이야기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 한국에서 또 연상호 감독님께서 최근 기생수를 넷플릭스를 통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혹시 보셨는지, 그리고 이런 연상호 감독님이나 이런 한국 크리에이터들, 감독님들 이런 분들께서 작가님의 작품을 영상화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映像化は98年に富江が最初に映像化されたんですけど、私ももともと映画が好きでできたら自分で映画作りたいななんて夢に見てたことがあるんで、自分の考えたストーリーが実際映画になるというのは本当に夢のような出来事で嬉しかったですね。で議論っていうのは、私当時富江っていうのキャラクターがまず先頭に出てくるというか、一番大事な要素としてキャラクター性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んで、それを損ねないようにという、議論というかお願いというか、そういったものは出しました。あと脚本を読んで意見をし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はありました。今そうですね、実現するかわからないようなものも含めて映像化の話はいくつかあります。はい、韓国の映画は非常にクオリティが高くて素晴らしいと思いますので、映像化していただいたらきっと素晴らしい作品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일단 처음에 답변 주신 게 98년에 처음으로 토미에가 영상화가 됐는데, 그거를 만들 때 이제 본인이 만든 스토리가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원래도 가지고 있었고, 본인이 영화를 제작하고 싶었다는 꿈도 있으셔서 그 영상화가 되는 거에, 영상화 자체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영화 자체도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것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서 하게 된다면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그건 안 보셨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경제신문의 김호희 기자라고 합니다. 작가님 작품들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작품 속에서 만약 들어가서 하루를 살 수 있다면 어떤 에피소드 속에서 살아보고 싶은지, 그리고 소이치와 톰이 추가 연재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디도 들어가기 싫으시다고 하시는데 首吊り気球の世界はちょっとスリルがあって面白いかなと思います。 목매는 기구 에피소드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조금 스릴이 있어서 재밌으실 것 같다고 하시고요. そうですね、富江も宗一も不定期でずっと昔から書き継いできたものなんで、富江そうですね、最近でも割と富江の続編を書いたりとかしましたが、これからもやっぱり機会を作って書き続けたいなと思います。 일단 소이치와 죄송해요. 그 토미에는 일단 비정기적으로 그리고 있어서 속편을 지금 토미의 속편을 좀 그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회를 만들어서 비정기적이지만 계속 그려 나가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그 앞줄부터 계속 질문 하시고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의 서영석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작품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작품 활동하면서 독자들이 무섭다라는 감정 말고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지 작가님께서는 그게 또 궁금하고, 한국에 3번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한국에서 소재를 찾는다면 어떤 소재의 상황들로 그런 걸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私としては自分が面白いなと思えるものをその都度妥協はせずにですね、締め切りいっぱいまで使って書いてきましたんで、一応手を抜いたことがあまりないなと自分なりに思いますので、そういうところがやっぱり評価されたのかなと思いますが、基本的にちょっとよくわからないですね。 말씀 주신 첫 번째 질문 열광의 이유 부분인데요. 내가 재밌다고 생각한 거를 타협하지 않고 마감일 끝까지 최대한 고민을 하면서 대충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평가를 받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私ホラー漫画で一つ重要な要素っていうのは雰囲気だと思いまして、何か起こりそうな怪しい、例えば森の中のちょっとなんか霧が漂っていたりとか、そういった雰囲気作りっていうのが非常に読者にこれからちょっと怖いことが起きる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ほのめかすような、そういった効果があるなと思うんで、すみません、質問なんですよ。はいはいはい、そういった雰囲気ですね、そういうものを味わってもらいたいなという気がありますね。 무서움 말고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 부분인데요. 호러 만화 자체에서 보통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음침하고 숲속에서 안개가 있는 등 의심스러운 분위기, 공포감을 느끼기 전 그 분위기를 최대한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そうですね。私こう例えば街並みから受ける印象なんかが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受ける元になったりしますので、こう韓国の、建物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雰囲気あってですね、そういったところから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受け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昔「冬のソナタ」というドラマを見た時にその、俳優たちがこう動き回るっていうか演技してる背景の建物、俳優さんもすごく魅力的だったんですけど、その韓国のちょっと歴史を感じさせるような建物とかはですね、すごくちょっとインスピレーションかき立てられたことがありましたので、そういったものが一つあるかなと。 길거리를 보면서 최대한 영감을 많이 받으시는 편이신데 건물이나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소재를 얻고 싶고 예전에 겨울 연가를 보신 적이 있으신데 그 겨울 연가에 나오는 배경 건물 아마도 한국의 역사가 좀 느껴지는 옛날 건물이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느끼는 건물에서 소재를 찾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저 연합뉴스 김경윤이고요. 나라마다 국가마다 좀 느끼는 공포의 영역이 다를 텐데 바다 건너 한국에서 작가님의 작품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웹툰이 보통 공포 장르에 잘 어울리는 매체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작가님도 세로 스크롤 방식을 채택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나라별로 공포가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인간 자체가 느끼는 공포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 또한 나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느끼는 공포라서 인기의 비결이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질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웹툰을 세로처럼 아니라 세로 스크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 받으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웹툰은 네, 다음 부분이 안 보이. 웹툰으로 보면 다음 장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공포 장르에서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데 많이 쓰이는데 혹시 작가님도 공포 만화를 주로 그리시니까 다음번에 세로 스크롤 방식을 택하실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前そういう話をオファーされたことがあって、ただそれはちょっと残念ながら立ち消えになっちゃったんですけども、そういったものを今後書くチャンスがあれば、ちょっとやっぱり普通のページをめくる漫画と違いますので、より絵のなんていうのかな、映画的な決まった構図の判定というか中でこう絵として勝負できるみたいなところがあるかなと思うんで、はい。 일단 웹툰에 관련된 감상평을 하나 해주셨는데 웹툰 자체는 컷 하나에 그 장면을 넣어야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공포 만화에 확실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영화처럼 생각이 되고 자기 템포로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웹툰처럼 해보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잘 안 됐고 언젠가 이제 찬스가 있다면 자기의 이런 그림으로 승부를 한번 봐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한겨레 이정국 기자라고 하고요. 그 작가님 단편 집을 좀 보면 굉장히 좀 코미디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작품들이 좀 발견이 되는데 공포 전문이시지만 혹시 코미디나 이런 희극 쪽으로 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そうですね、実際、猫の漫画でですね、エッセイ漫画なんですけど、私が猫を飼った経験を漫画にしたものがあるんです。それはほぼコメディだったんですけども、コメディとギャグ漫画っていうのは本当難しいと思いまして、常にこう新しいギャグを考え出して読者を笑わせ続けるというギャグ漫画を専門に描いてる作家さんって本当に大変だろうな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ですね、私も今61になって、キャリアももうそんなに残って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できるだけホラーを主に描いていきたいなと思うんですけど、ちょっと息抜き的に短い期間ギャグ漫画コメディを描くっていうのも楽しそうだなと思いますね。それを続けるのはすごく大変だと思うんですけど、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그를 계속 그리는 건 참 어렵겠지만 본인도 이제 그 개그 만화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새로운 웃음을 계속 독자에게 제공하는 게 정말 어려운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개그 만화 작가님들이 참 힘들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61세가 되셔서 이제 커리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최대한 호러를 더 많이 그리고 싶다고 하셨고 가끔 조금 숨쉬는 타이밍에 개그 만화를 한 번씩 그려보는 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필더무비 장윤영 기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질문이랑 조금 비슷한데요. 아까 공포 만화 작가를 꿈꾸는 꿈나무들에게 만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예술을 좀 탐독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가님은 공포 만화 말고 어떤 분야의 혹은 예술 장르를 좋아하시는지 혹은 영감받는지 궁금합니다.映画とか小説、それから絵画ですね、あとは音楽、とにかくいろんなことを興味を持ってます。やっぱり映画は好きですね。あと、そうですね、面白い映画すごいヒントにもなりますし、
まあ、音楽も非常に私にとっては大切なものですね。はい 영화, 소설, 화가, 음악 등 정말 다양한 걸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건 영화가 가장 좋다고 하셨고 최대한 많이 힌트를 얻으시는 부분이 많아서 좋다고 하셨고요. 음악도 많이 듣는다고 하십니다. 네, 이제 뭐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있으시면 하고, 네, 저쪽에. 네, 전 아트인사이트 김인규라고 하고요. 저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기괴함이나 공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독자는 작품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느끼지만 창작자는 그런 환경들이나 요소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께서 인간이 느끼게 되는 기괴함이나 공포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는지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잘 전달이 안 되신 것 같아가지고 한 번만 더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보충을 하자면 아까 인간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범인류적인 공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기괴함을 느낀다는 건 단순히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과 다른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 인간이 좀 더 기괴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でもまあその私が描く怪奇現象っていうのはこうなんていうのかな直接死を連想しないまでもですねどこかにこう死につながる危険性があったりとかそういったものだと思いますであとはまあ死ということじゃなくてこう自分が自分でなくなるような恐怖とかですね、変身してしまうとか、あとは不潔に対する恐怖、カビが生えたりとか気持ちの悪い虫にまとわりつかれたりとかそういった恐怖とか、そういうのも病気につながったりとかそういう意味で死につながってることも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그 일본어로는 괴기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말씀하신 기괴하다는 그 분위기나 느낌이 죽음을 연상시키지 않았는데도 죽음으로 연결될 수 있음 그 포인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셔서 죽음이 내가 아닌 것 같은 공포라든지 내가 갑자기 변신을 한다든지 불결함 예를 들어 곰팡이나 벌레가 잔뜩 꼬여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공포가 이제 그것 자체에 대한 공포보다 그게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죽음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을 중요시하고 계신다고 하세요. 대답이 됐을까요? 네, 그럼 여기까지 그 질문 드리고 답변 들어보는 시간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
回ソウルで行われている伊藤潤二ホラーハウスはですね大変好評なので会期を延長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ので引き続きたくさんのお客さんに来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いますのとあと、先ほども話題に上がりましたけど釜山で巡回が決まりましたんでそちらの方もぜひ釜山に近い住んでいる方々とかそういった方々にも楽しんでいただけたらなと思いますので、ぜひ期待していてください。 서울에서 열린 이토준지 호러하우스 많이 호평받고 있다고 들어서 정말 기쁘고요. 그것이 이제 11월 3일까지 연장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투어 전시가 새롭게 열린다고 들어서 혹시 근처 사시는 분들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고요.